주변 사람들은 여성이 한국에 가게 됐다는 소식에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정든 미국을 떠나 남편의 발령으로 가게 된 한국이 불만스럽기만 하던 그녀였죠. 하지만 한국에 간 이 여성은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해? 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힐러리 더프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채 몇 달 안 된 제 신랑 데이브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 솔직한 심정요? 어휴,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서 뭐 하나 싶었죠. 거기다 제가 외국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미국에 대한 자부심만 가득한 여자였거든요. 사실 전 미국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죠. 미국의 광대한 영토에는 50개나 되는 주가 있고 사실 아직 반도 다 못 돌아봤거든요. 미국만 해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게다가 한국이라니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까? 도시는 깔끔할까? 북한이랑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데이브는 한국은 올림픽도 2번이나 하고 월드컵도 개최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자꾸 괜찮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이브랑 떨어지긴 싫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몸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진짜 공항인가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 공항이 그렇게 자랑스럽던 제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완전 넋이 나갔지 뭐예요. 공항이 넓고 큰 건 미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우니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인천공항은 왜 이렇게 깔끔한 거죠? 바닥에 무슨 왁스라도 칠해놓은 건지 왜 이렇게 윤기가 흐른대요? 너무 깨끗해서 완공한 지 얼마 안 된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더라고요. 게다가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두 눈을 번쩍 뜨였답니다. 제가 미국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화장실만큼은 숨기고 싶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화장실을 이용 안 하려고 해요. 비위가 상해서 그날 하루 컨디션이 나빠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어쩜 이렇죠? 세상에, 이토록 깨끗한 화장실이라니. 깜짝 놀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뒤에 들어온 사람이랑 부딪힐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공항에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빔밥과 불고기 정식을 시켰는데 와 주문하고 결제까지 앉은 자리에서 다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음식은 로봇이 서빙해주고 마치 미래에 온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 자판기 음료 시켜 먹는 것처럼 쉽게 비빔밥과 불고기가 딱 나왔어요. 테이블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 직원분께 이거 우리 거 맞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다 기본 반찬이라는 거 있죠. 공짜라니. 그리고 그 푸짐한 반찬들에 배도 부르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에 저는 벌써 이 나라가 조금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는데요. 창밖 풍경이 정말 멋졌어요. 도시 한가운데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는 모습이 꼭 뉴욕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니 한국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 우리가 머물 곳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말에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남편 데이브가 우리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라고 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뭐? 결혼하자마자 우리를 아파트로 보낸다고? 하면서 잔뜩 화가 나서 따졌죠. 제가 아는 아파트라면 낡고 허름한 저소득층 주택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데이브가 말하길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의 고급 맨션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라는데
속으로는 뭐 얼마나 좋겠어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한국 아파트 단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아파트 맞나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단지 안에 헬스클럽, 카페, 도서관, 심지어 예쁜 공원까지 다 있더라고요. 공원에는 운동기구들도 줄지어 있어서 산책하며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거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회사 사택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집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현관문이 지문 인식 도어록이더라고요. 지문을 등록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서 지문을 대니 문이 찰칵하고 열리는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열쇠 잃어버려서 고생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을 나서다 열쇠를 깜빡해 다시 돌아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지문으로 문이 열리다니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았죠.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과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점점 한국 생활에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첫날부터 무인 결제, 로봇 서빙, 깔끔한 화장실까지 충격과 설렘이 계속 이어졌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인분이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라고 알려주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규칙이니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바닥이 나무도 아니고 푹신한 느낌이 들면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미국처럼 신발 신고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이 문화가 정말 위생적이라고 느껴지고 발이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엔 온갖 한국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집을 둘러보는데 부엌에 문이 하나 있길래 열어봤더니 글쎄 이게 냉장고인 거예요. 정말 가구인지 냉장고인지 헷갈릴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의 터치스크린까지 달려 있어서 음악 감상부터 요리, 레시피 검색, 심지어 유튜브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카메라도 있어서 문을 열지 않고도 식재료와 유통기한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정말 최첨단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도 제어할 수 있다니. 세제도 알아서 넣어주고 모든 걸 척척 다 해주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점점 신기하고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정말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편의점과 상가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편의점 하나 가려면 아무리 가까워도 차로 15분은 가야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문화. 밤에 주문한 물건이 새벽에 문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새벽 배송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치킨이었어요. 치맥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치킨과 맥주라니 정말 완벽한 짝꿍 아닙니까? 전설 같은 치맥 콤보를 처음 맛본 뒤로는 데이브랑 매주 금요일 밤마다 집 근처 치킨집에서 치맥 파티를 즐기게 됐어요. 한국 치킨은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양념도 알싸하게 맛있던지 저도 모르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게다가 같이 나오는 치킨무. 그 살짝 톡 쏘는 단맛이 치킨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제는 그 맛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선 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팁이 없다고요. 미국에서는 음식값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팁까지 얹어야 하잖아요.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팁도 같이 올라서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손님이 종업원의 급여를 책임져야 한다니 이 시스템이 전부터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팁은 얼마나 줘야 하지? 걱정하느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에선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밤에 공원을 산책할 때면 정말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만끽하는 느낌이에요. 밤늦은 시간에 가족, 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라니.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던 세계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즐겁고 만족스러워요. 세련된 아파트, 편리한 배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한국에 오기를 망설였던 제가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된답니다.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 중 하나는 바로 병원과 건강검진이에요. 미국에서 건강검진? 보통 아플 때나 병원에 가는 거지 일부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이 거의 연례 행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말이죠. 어느 날 데이브 회사에서 저도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됐으니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에이, 뭐 혈압 좀 재고 폐소리나 들어보겠지 싶어 별 기대 없이 갔어요. 미국에서 병원 가면 대충 청진기로 숨 쉬어보세요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나니까요. 그나마도 비싸서 자주 가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파자마 같은 옷을 주시는 거예요. 파자마라니. 이거 잠자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갈아입으라고 해서 순순히 따랐는데 웬걸 너무 편한 거 있죠? 한국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편하게 검사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병원 직원이 영어로 된 문진표를 아이패드로 작성해달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혈압이랑 시력 검사를 했죠. 여기까지는 미국과 비슷했는데 그 뒤로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검사들이 줄줄이 시작됐어요. 먼저 엑스레이 촬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헐, 아프지도 않은데 엑스레이? 이거 엄청 비쌀 텐데 하며 걱정부터 됐어요. 미국에서는 아프지 않으면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이게 기본 검사라니 어디까지 해주는 거지 싶었어요. 엑스레이가 끝나자 혈액 검사를 하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내시경 검사 차례. 미국에서는 내시경 한번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큰맘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검진 패키지에 이게 포함돼 있고 심지어 수면 마취도 해준대요. 오케이, 잠깐 눈 좀 감고 있자 하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 이미 검사가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궁암, 유방암 검사에 치과 검진까지 한 번에 모든 검사가 쫙 진행되더라고요. 미국에선 이 정도 검사 받으려면 병원을 몇 번이나 가야 하고 그나마도 추가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요. 그런데 한국에선 이걸 3시간 안에 싹 끝내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검사가 끝난 후엔 순간 걱정이 됐어요. 혹시 내 실수로 추가 검사를 많이 받아서 병원비 폭탄 맞는 건 아닌가? 하지만 계산서를 받았더니 총액이 단돈 5만 원.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수면 마취 비용만 청구된 거고 그걸 안 했으면 무료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충격 한 방 맞았죠. 미국 같았으면 내시경 검사 하나에만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나올 텐데요. 여긴 거의 공짜라니.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 한국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게 기본이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이 고급 서비스인데 한국에선 모두가 받는 거라니 미국에서는 이런 검진 받으려면 3,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든다는 거 아세요? 한국 돈으로 4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데이브한테 얘기했더니 그도 깜짝 놀라며 웃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편리한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건강검진 못지않게 한국의 병원 문화에도 감탄 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병원 가는 게 스트레스 그 자체였거든요. 아파도 참아야 하고
정말 견디다 못해 거의 응급 상황이 돼서야 병원에 가곤 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정말 현실이에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먼저 예약부터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약 전화부터 심호흡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약해도 의사를 만나려면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해요. 진짜 저녁은 병원 대기실에서 먹겠구나 하면서 출발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겨우 의사를 만나면 청진기 몇 번 대고 혈압 재고 5분 대화 후에 2달치 약 처방해 줄게요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결국 겨우 약 처방만 받고 나오는 허탈함이 정말 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너무 편하고 간단하더라고요. 처음에 데이브 회사 동료들이 아프면 병원 가세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살짝 놀랐어요. 병원이 가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오랜 대기와 높은 병원비가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 가라라고 쉽게 얘기하니까요. 참고 견디다가 약국에서 비타민C나 사 먹어야지 했는데요. 이게 웬걸 한국에서는 병원이 진짜 가볍게 들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한국 병원에 가보니 진료비가 너무 저렴해서 놀랐어요. 진료가 끝나고 결제할 때 이게 정말 다예요? 라고 물어본 적도 많아요. 게다가 동네 병원에도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큰 병원에 가면 통역사까지 와주더라고요. 병원비 부담 없지, 소통도 편하지. 이쯤 되니 병원이란 게 원래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선 병원 가는 날엔 전쟁이죠. 진료실에서 혹시 추가 검사 붙여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냐? 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긴장해야 해요. 보험이 있어도 큰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진료만 해주셔서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비용 걱정이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웃긴 게 한국에서는 약을 일주일치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에 2~3달치씩 처방해 주는 게 당연해서 일주일치 약을 받아들고 데이브랑 둘이 웃음이 터졌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약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짧게 처방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죠. 약이 다 떨어지면 또 가서 간단히 진료받고 약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편리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다 보니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면 적응할 수 있을지, 미국 돌아가서 아프면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할지, 벌써부터 무섭고요. 사실은 데이브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병원 갈 때마다 둘이 마주보며 눈빛으로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소곤거리곤 하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선입견 가득했던 제가 창피해요. 데이브와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이 한국에선 당연한 일상이라는 게 정말 놀랍고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